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5일에 있었던 YTN 3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출발과 뉴스 오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날 열렸다고 하는데 각각 열렸습니다.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좋은 방안을 찾아내듯 시원찮은 판에 각각 열려가지고 이러한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실망과 불신감을 많이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법안 연계 처리 문제로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된 어제까지도 원자력법을 처리 못한 데 대한 국민의 우리 목소리가 높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은 타협과 하협의 정신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성숙한 정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익을 생각하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와 해결 방안이 보여짐직도 한데 현재 정치권의 모습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YTN이 앞으로 너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여든 야든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충돌 사건을 보도할 때 앵커가 3318번 버스 번호를 갖다 수차례 계속 호명해가지고 그냥 시내버스라고 호명하면 될 걸 굳이 3318번을 갖다가 네다섯 차례 이상 계속 지침하는 것 자체가 옳았는가. 그래서 좀 듣기에도 거북했고 또 버스 회사 자체도 상당히 좀 안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비리 관련 보도할 때 신상 필벌 같은 그런 한자 성어를 꼭 썼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에 대한 보도에서 이제 표를 보여주신 건 굉장히 좋았는데, 표만 놓고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는, 규제가 많이 줄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표만 보면은 노무현 정권 때도, 7,800건 정도 되는 것이 이제 5,100건 정도로 줄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표에서는. 그래서, 그때 표만 보면은, 분명히 노무현 정권 때 줄었는데, 왜, 김대중 정권 때만 줄었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거기 평균 증감률이 나오는데, 평균 증감률도 표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표를 갖다가 좀 기사 내용을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예보 보도에서 그래픽상 보니까 이제 레이더가 작동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세 군데 이렇게 레이더가 돌아가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림상으로 보면 레이더가 전국을 커버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레이더 기지가 이제 관측소가 10군데 이상 있어가지고 전국을 다 커버하는데 어차피 그래픽으로 그릴 거면 좀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다 커버하는 듯한 실제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통사고 방송을 이제 연이어 2건을 갖다가 방송 보도를 해주셨는데 뒤에 수원시 고색동 산업단지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난 거에 대한 방송이 있었는데 그 뒤에 화면 처리가 축척이 굉장히 작은 지도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어떤 분쟁 지역 같은 재난 지역 같은 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더 작은 화면이 또 나왔고 거기에 위치 표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수원 지역이 지도로 보면은 전체의 어떤 재난 지역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앞에 버스 추돌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교통사고 화면을 보이다 보니까 뒤에 것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것이 없을까 고민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굳이 앞에의 큰 이슈보다 뒤에 SUV 사고 난 것이 이렇게 크지가 않은데 귀한 방송 시간을 갖다 써가면서 또 그렇게 화면 처리도 잘 하기 어려우면서 꼭 보냈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 대통령 규제 개혁 끝장 토론 이런 자료 화면이 뉴스 출발 1, 2부 그리고 뉴스 오늘 해서 계속 나오는데
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박 대통령이 단상에서 그 말씀하실 때하고 그 만찬장인지 어딘지 이렇게 걸어가실 때의 그 복장이 색깔이 너무나 틀린 옷을 갖다가 확 티가 나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게 연관성이 잘 안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갖고 그 뭐 작다면 작지만 좀 신경을 쓸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뉴스 출발 일부에 그 미리 보는 하루, 또 뉴스 오늘 일부에서 오늘 하루에서 그날의 주요 예정 사항을 잘 정리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 보도에서는 19시 프로배구 V리그 플레이오프를 먼저 보도하고, 뒤이어서 17시 여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개막 순으로 보도했는데, 시간 순서를 17시, 19시 이렇게 표시할 바에는 아예 순서대로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오늘 일부에서 그 옐린 의장 내년 봄 기준금리 인상 시사 관련 보도에서 뉴욕 특파원이 금리 인상 관련 사항을 강조하면서 자세히 보도하는데, 내년에는 금리가 인상되어 내년 말 기준금리가 1% 이상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준금리는 몇 프로 수준인지, 내년에 인상되어서 기준금리가 1% 이상 되면은 이 부분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 어떤 의미를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간략히 보도를 해주면은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뉴스 오늘의 오늘 신문 코너 아침 신문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사를 골라서 앵커가 정리하여 전달하고 있는데, 이거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뉴스 출발에서 뉴스 오늘에서 그 오늘 신문과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조간 신문 일면을 표기하였는데, 조간 자체가 아침 신문이란 뜻인데 뭐 이렇게 처가를 처갓집이라고 표시한 것처럼 조간 신문이라고 표시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뉴스 출발에서요, 미디어 브리핑이라고 하는 코너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침 신문의 일면 기사를 제공하는데, 이 미디어 브리핑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꼭 그 신문의 일면 기사만 제공하는 게 미디어 브리핑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신문 이외에 온라인 뉴스라든지 이런 것에 좀 주요한 뉴스들이 있으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리어 미디어 브리핑이라는 코너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떤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와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양적 축소 완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축약어로부터 연준이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연준이라고 쓸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3가지의 이사회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하고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하고 3군데가 있는데요. 이날 발표는 앨런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결 내용들을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는 맞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또 연준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하고 연방준비은행 이사회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FRB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경제부에서 좀 파악을 해서 국제부나 앵커에게 명확한 용어나 이 선택에 있어서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TENS 부정 사기 대출 사건을 보도하는데, 아마 이게 수사기관에서 보도하는 내용일 텐데, 피해액이 결국 1조 8천억 이렇게 큰 금액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자막에 보면 미상환 잔액은 2,8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피해액은 미상환 잔액일 겁니다. 1조 8천억의 대출이 일어났지만 대부분 다 상환되고 2,800억이 미상환 잔액인데, 법률적으로는 피해액이 1조 8천이 될지 모르죠. 사회경제적으로 보면
2,800억의 실질적인 피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보이스만 들으면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KT ENS 사건과 관련해서 파생 사건으로 금감원 직원의 연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독 규제 체제에 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남이 금융소비자원 대표를 세워서 감독 기능의 독점의 폐해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전문가 견해고,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가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과연 그런가? 지금 감독 체계대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은데, 그래서 뉴스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뉴스 오늘의 그 푸틴 제재 압박 속에서도 크림 병합 속도 이렇게 자막을 뽑았는데 속도를 뭐 높였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은 속도라는 표현보다는 가속 또는 강행 이런 정도의 표현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KT ENS 관련해서 그 이슈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앵커가 그래픽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기자 리포트까지 붙여서 상세하게 설명해주면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4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하는데 그 비산먼지라는 표현이 방송의 그 언어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한자말은 좀 쉬운 말로 바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공사장 먼지라든지 공사장 발생 먼지라든지 이런 좀 더 일상적인 말로 좀 바꿔 줬어야 되지 않을까. 다음 뉴스 오늘에서 앵커가 헤드라인 뉴스를 소개하는 동안에 그 마른 목골로 된 뉴스 오늘이라고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로고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도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시청자에게 그 로고를 보라는 건지 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로고를 띄우는 건 내 생각에는 읽어라 하는 의미일 텐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도심 질주 추돌사고 버스 조임정 기자의 리포트는 3318번 시내버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기사를 더 친절하고 충실하게 하려면 어디 구간을 운행하는 3318번 노선버스 이렇게 하면 더 명료해지리라고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운전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그것도 취재를 해서 예를 들면 고령은 아니었는지 또 운전을 계속해서 과로한 상태는 아니었는가 또는 평소에 건강 상태엔 문제가 없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취재를 해서 리포트를 했으면 문제점까지 제기하는 보다 더 훌륭한 기사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표현상의 문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유다현 기상캐스터 청계천에서 오늘은 봄비가 오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강이라는 낱말을 사전에서 보면 소란스러운 상태가 얼마 동안 가라앉는 일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봄비가 과연 소란스러운 상태인가? 아마도 그 반대겠죠. 그냥 지금은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올바른 또 쉬운 우리말인데 굳이 맞지도 않는 한자를 왜 쓰는지 우리말 공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미리 보는 하루에서 남자 진행자가 미셸 오바마와 펑리 위안이 오늘 첫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는데 만남을 갖는다? 올바른 우리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오늘 처음 만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송 언어일 겁니다. 토요타가 12억 달러를 내고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타당할까 혹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09년부터 토요타가 급발진 사건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차량 운전자나 소유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주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주주들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했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대 이상 차량들을 리콜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손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요타가 미 법무부에 12억 달러를 낸 게 이게 피해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토요타의 어떤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석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했다는 걸 문제를 삼아서 12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고, 또 그런 벌금에 대해서 토요타가 이 정도 벌금을 물고라도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고 전달을 했을 때 뉴스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YTN 뉴스 출발에서 기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는 긴 문장을, 두 문장을 접속할 때 주어를 각각 다른 것으로 접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열하는 문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주어가 같아야 자연스럽습니다. 금감원 책임론 확산을 보도한 기자는 검찰이 기소한 직원만 14명에 자체 징계도 11명이나 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직원만 14명이다라는 문장하고 자체 징계도 11명이나 받았다라고 하면 주어가 다릅니다. 검찰이 기소한 직원만도 14명, 자체 징계한 직원도 11명이나 됩니다라고 쓰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또 규제개혁 역대 정부는 어떻게라는 보도를 한 기자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규제개혁 성과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가 집권 초기보다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첫 문장에서 주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역대 정부는 공통적으로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규제개혁 성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쓰면 됩니다. 제가 그렇다 보니를 그러다 보니로 바꿔서 읽었는데요. 그렇다 보니는 앞에 문장이 형용사 구성일 때 그렇다 보니라고 해야 되고, 떨어지다 같은 동사 구성일 때는 그러다 보니라고 접속을 시켜야 합니다. 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27일에 열렸던 YTN DMB 3월 시청자위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뉴스 정석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뉴스 정석 2시간 동안 그 진행을 하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한 2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이 보도하는 시도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25분 정도 그 같은 주제를 놓고 보도를 하면은 좀 시청자가 조금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중점 뉴스 부분을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정찬배, 장민정 앵커가 그 전문가들을 스튜디오로 초청을 해서 대담을 하면서, 또 필요하면은 또 현장을 연결해서 그 실시간으로 캐스터가 그 관련된 사람들을 그 인터뷰하고, 또 그리고 어떨 때는 그래픽이나 도표를 또 이렇게 보이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볼 때도 그렇게 그 지루하다는 느낌을 그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딱딱한 뉴스만 하는 거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요새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상파 방송의 뉴스를 한번 보니까 뭐 건강에 관한 뉴스라든지
뭐 레저에 관한 뉴스라든지 뭐 이러니까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건강이랑 레저라는데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뉴스들이 뭐 MBC나 KBS 보면 상당히 앞부분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뉴스 꼭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 창당한 뭐 정당 얘기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딱딱한 게 3시간이 흘러가니까 기회가 된다면 뭐 건강에 관한 뭐 이 정보라든지 뉴스 꼭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껴서 하면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정치성이 있는 주제에서 약간은 벗어나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주제가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종편의 그 뉴스 내지는 토론 프로그램, 정치 비평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보고 그걸 이야기하다 보고 그게 이제 또 화제가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뉴스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력 같은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그게 실제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선정적으로 사실은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막 꺼내놓고 막 이야기하고 그게 말초신경을 자극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걸 보면 이제 중독성이 있어서 끌려 들어가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바람직한 뉴스의 그 구성이나 내용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YTN 같은 경우에 확고하게 이제 입장을 가지고 특히 뉴스 정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유혹이 있을 만한 프로가 뉴스 정석일 텐데 그런 데서 다 견제를 잘 하면서 잘 유지해 가고 있다. 그래서 YTN이 그런 점은 끝까지 좀 견제하면서 전체 우리나라 뉴스 프로그램이 종편같이 선정적인 뉴스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런 역할, 중심을 잡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YTN의 이 제공하는 최대의 가치는 시사 정보예요, 여전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YTN의 경쟁자는 종편이 아닙니다. 포털입니다, 포털. YTN에서 방송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시사 정보 가치는 이미 포털에서 다 노출이 돼 버렸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지상파 방송 뉴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거죠. 뭘 해야 되냐? 토크 포맷은 우리가 과감하게 모방하는 전략, 대응 전략 이걸 구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TN의 최대 전략이 포털이라면 포털과 이길 수 있는 방송 뉴스로서의 YTN의 전략은 뭡니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 토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YTN에서 아까 뭐 앵커도 이야기했는데 YTN을 통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뉴스 정석만 보다가 그럼 앞에 뉴스9과 또 뭔 차이가 있나 하고 또 봤고 또 그러다가 또 뉴스9이 또 일반 그 지상파의 그 뉴스와 또 뭐가 이렇게 다른가 또 한번 또 지상파 뉴스하고도 뭐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에 조금 거슬리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요소들이 화면에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 평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화면에 보니까 제가 그 요소가 전부 합해서 7개까지 나오더라고요. 자막이나 이런 것들 포함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선이 분산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YTN이 그 전공법으로 그 뉴스쇼를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죠. 나름대로 아까 여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집중 취재하고 심층 취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안정이 돼 있고 포맷도 그런 대로 안정이 돼 있는데 제가 뭐 욕심이 과한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목 뉴스 정석처럼 진짜 과연 전공법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콘텐츠가 내용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포맷과 그다음에 퍼스널리티 MC하고 출연하는 패널의 전문성 이런 것을 볼 때는 약간의 아쉬움도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